어떤 사람은 이 내 강의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통해, 왜냐면 내 강의에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죠. 내가 만든 단어가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통해 또 매우 심오한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나오면 최소한 3번 이상은 듣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꾸 들으면 사실 내 강의는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새로운 단어가 쉽게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몰랐던 인생 이야기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기대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도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뒤집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들릴 때도 있지만 그 대목을 주의 깊게 계속 들으면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왜 이 기능이나 능력이 서로 다른지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나 또 여러분의 자식, 아니면 그 자식 때, 자식의 자식, 손자 때까지도 이것은 유전인자는 옮겨갑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는 노래 잘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두 부모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노래 잘하는 유전인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2차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천성입니다. 천성. 이 천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격이라고 해서, 성격이라고 해서 이 지구 주변의 행성으로부터 그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지구 주변의 행성 있죠. 뭐 수, 목, 금, 토, 뭐 이런 거. 지구 주변의 행성입니다. 멀리 있는 행성은 누구에게나 이 똑같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등하지만, 그러나 그 행성 주변, 우리 지구 주변에 있는 행성은, 지구 가까이에 있는 행성은 그 기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기운에 의해서 여러분의 뜻하지 않는 성격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천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주팔자가 그렇고, 사주팔자라는 게 사주가 뭐예요? 일, 월, 시, 연월, 일시. 태양, 달,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그 격차, 시간. 이것이 사주입니다. 그것이 사주고, 팔자는 이제 그게 하나, 둘씩 묶였으니까 이제 팔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들도 나름대로 천성을 밝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사주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별자리, 아시죠? 무슨 뭐, 황소자리니, 뭐, 물병자리니, 물고기자리니 하는 별자리도 천성이고, 또 피타고라스가 밝혀낸 피타고라스의 넘버, 그리고 중국의 황실 번호 등도 모두 천성입니다. 중국의 황실 번호도 상당히 잘 맞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황실에서만 사용해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왜냐면 황제가 되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황제가 되거나 황실에 살면은 이 황실을 갖다가 누가 무너뜨리고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까봐 좋은 그런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인간 세상이 그래요. 권력이. 무섭죠? 네. 자,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나는 이와 같은 천성을 종합하여 가장 확실한 천성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모든 천성에 관한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천성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천성이나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의 천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육각나라라고 하는 육각나라 사이트의 교육 프로그램 코너에서, 위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 교육 프로그램 코너에서 보고 신청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도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천성 검사를 통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미리 보고 피하기 때문에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숫자는 돈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이 쉽게 말하면 배신하거나, 뭐 또 이렇게 뒷조사에서 뭐, 친다든가 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노력은 왜 필요한가? 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뭐 천성이고 뭐, 이어받았고 그래서 다 정해져 있다면 그럼 노력이나 할 필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 노력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예. 그래서 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일부러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하다가 말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끝까지 하는 사람, 악착같이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계속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왜 노력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또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것만 벌써 알고 하는 사람이면 끝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중간에 그만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되었든 또 짐승이나 동물이 되었든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자신의 숙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정해진 숙명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정해진 자신의 숙명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숙명을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숙명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고생을 직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환생을 합니다. 또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태어났는가? 왜 우리는 태어났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운 좋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아셨죠? 숙명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생각하는 기능과 생각하는 기능과 행동하는 기능 두 가지가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기능이지만,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건 다른 기능이지만 그 근원은 사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하나의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태극이 음과 양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이지만, 그렇죠? 태극은 우리나라 태극기도 보면 한쪽은 빨강 한쪽은 파랑, 그게 서로 다른 기능이지만 하나의 태극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두 가지인데 결국 그래서 그게 같은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가 끌어당기면 생각하는 에너지 기능, 또 에너지가 끌어당기면 생각하는 기능, 또 뻗어나가면 행동하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끌어당기면 이렇게 만물이 만들어지고, 또 뻗어나가면 만물이 움직여지고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문제는 이 생각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기능은 의식이 있어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기능은 의식이 있어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행동하는 기능은 무의식이라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어서 해야지,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행동하는 기능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용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노력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노력은 생각하는 기능이 노력해야 되겠다 하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기능은 몸 바깥으로 퍼져나가질 않아요. 그냥 지 혼자 하다가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행동하는 기능이 직접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생각하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해야지 하면 안 돼요. 결국은 행동하는 기능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는 행동하는 기능이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숙명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지만, 죽으면 없어지죠.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끝나는 줄 알지만 사실 죽어도 우리의 행동하는 기능은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 아니냐는 건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냐? 그건 행동하는 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살았을 때 이 싸움만 하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싸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갖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그거인 사람은, 싸우던 사람은 계속해서 싸워요. 그럼 싸우는 사람은 편안하게 싸우느냐? 아니에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혹시 내가 이거 요번에 맞아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꼭 있고 또 공포가 있어요. 그러나 싸웁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무서운 하던 습관입니다. 또 이 살았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은 죽으면 사실 먹을 필요가 없는데, 죽으면 몸이 없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먹는 행위를 꾸준히 합니다. 앉아서 계속 꾸역꾸역 먹는 생각을 하고서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았을 때 생각하던 기능이 그와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모양, 세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물이 있고, 죽으면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서 먹는 거냐?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했던 기능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적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능이 만들어낸 적과 싸우고, 또 진짜 먹을 것이 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능이 만들어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쩌면 이것은 꿈속의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속에서도 먹잖아요. 그죠? 꿈속에서도 싸우고. 그러나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런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기능에 움직이는 생활 습관은, 이 행동하는 기능이 움직이는 생활 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거를.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은 행동하는 기능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그런다는 자신을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자꾸 업을 쌓으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반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전생의 청소부였습니다. 전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태어났다가 지난번에 태어난 그 전에 전생의 청소부였습니다. 사실 청소부는 아니었지만 주로 하는 일이 청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소를 하면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청소를 하면은 먼지는 휘날리지만,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때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카페트 같은 것이 깔려 있거나, 옛날에도 카페트는 있었어요. 아니면은 멍석 같은 것이 깔려 있으면 멍석 위만 청소하고 멍석을 뒤쳐내면 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 사람이 청소를 하면 끝마무리가 확실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놓여있던 물건들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했으면 이것도 이렇게 똑바로 놔야 되는데 그냥 청소만 하지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게 딱 보니까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맨 처음에 자기가 청소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생활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전생이니까 죽어서 그 다음번에 다시 태어난 그 전생에서는 거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생은 거지였어요. 거지라는 것은 뭐냐? 왜 거지가 되느냐? 거지란 한마디로 때라고 하는 핵심은 모르고 겉만 청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거지는. 아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지는 먹고 사는데 고급스럽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잘 먹으려고 그러고 고급스럽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지는 그게 아니에요. 먹으면 돼. 옷이 찢어졌건 누더기로 기어 입었건 입으면 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생에 거지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잘해보려고 하면 그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잘해보려는 욕심은 있는데, 그래도 거지는 좀 면하려고 욕심을 하는데, 그러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생활이 그렇게 하면 그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땐 그러죠. 왜 저렇게 사나? 본인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못한다 그래서 미워할 수도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아셨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행동하는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기능에 의한 것이며,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기능에 의한 것이며, 본인은 그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멍정 본인 자신이 본인이 그렇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부가 자신의 생활 습관이 결점인 줄 모르고 또 다시 태어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운 좋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지적을 당하죠. 그럼 빨리 고치면 다음번엔 그렇게 안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요. 생활 습관이라는 건. 아무리 얘기해도 거의 안 됩니다. 야, 너무 늦었다. 자라. 대답은 해요. 네. 앉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퍼져서 이게 생활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뇌는 왜 했겠어?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이 그렇게 하겠다고 네 한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기능은 안 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지금 그 고치지 못하는 자기의 그 습성,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죽음의 세계는 여러분들 이제 죽어보면 압니다. 알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생각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죽음의 세계는 자신의 장점과 결점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장점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 천당과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을 꾸준히 연구만 했어요. 그 연구만 하던 것이 아주 기능화되어 있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서도 연구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에디슨 같은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발명을 해요. 그럼 발명을 하면 뭐 하냐? 발명한 걸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에디슨이 발명해낸, 그러니까 죽어서 연기해서 발명한 그 발명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세요. 요즘은 뭐 통신이 잘 통한다 그러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누가 이걸 만들었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 그러면 비록 뭐 한 100년, 200년 차이는 있지만 통신, 연락을 안 되잖아요. 뭐 다른 데서 또 만들어요, 그게. 그게 왜냐면 영계로부터 그와 같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장점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 천당과 같고, 또 결점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른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말하는 천당과 지옥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어디 가도 없어요. 없지만 본인이 천당으로 사느냐 지옥으로 사느냐 갈라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삶이 불편하거나 지옥 같은 삶을 자기가 사는 거야. 밤낮 싸움만 하는 거야. 그리고 공포스러워. 그래서 불편하거나 또 괴로운 사람은 다시 환생하기를 기원합니다. 왠지 거기서는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시간도 없어요. 몇백 년이 슉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환생해야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기능이 결점을 바꾸기 위한 업그레이드는 이곳 3차원 현실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눈 바깥에 있어요. 근데 죽으면 눈 바깥에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본인이. 그것만. 그래서 다시 환생하기를 기원하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이처럼 자신의 결점을 자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 결점을 자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환생하는 이유입니다. 아까는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 아셨죠? 그럼 왜 환생을 하는지 이것이 바로 환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숙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 환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환생을 하면 아주 고약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몇 번씩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려요.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도 굉장히 헷갈려요. 죽음의 세계에서는 행동하는 기능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기능이 그 활동 부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기능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여기는 세상이 넓고 이것저것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움직이지만 거기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움직여. 하던 버릇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환경,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기능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능이. 여기서 생각했던 거 아는 것,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떡볶이만 먹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떡볶이 먹고, 여기서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콜라 먹는 건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기능이 콜라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그 죽음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행동하는 기능이 주고, 그 다음에 이 생각하는 기능이 보조인데, 이 현실에서는
이 3차원 세계에서는 행동하는 기능이 무의식이 되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는 행동하는 기능이 주체가 되고 생각하는 기능이 보조인데, 다시 태어나면,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생각하는 기능이 주체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는 게 주체예요. 주체가 되고 행동하는 기능이 보조가 되어 죽음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생과 죽음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셨죠? 왜? 전생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걸 모르겠는가? 여러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단지 자신의 결점을 이 현실 세계에서, 이 3차원 세계에서 바꿔야지 하는 강한 의지가 행동하는 기능을 움직여서 환생한 것입니다. 강한 의지가 행동하는 기능 안에 들어가면 행동하는 기능은 들어온 그 의지대로 또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생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기능은 강한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강한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가 행동하는 기능 안에 들어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숙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정주영 씨 옛날 아시죠? 현대그룹 만든 정주영 씨는 학력이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못 배웠죠. 그렇다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실생활을 더 빠삭하게 알아요. 그건 왜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기능 안에 자기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강력했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뭐 학교 많이 다닌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기능 안에 무엇이 강하게 들어가느냐, 강한 의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는 텅 빈 공간 속에서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에 의해 만물이 생기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작용을 통해 텅 빈 공간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행동을 하죠? 작용하죠? 이 작용을 왜 하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텅 빈 공간 속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는 거쳐가는 것이 여러분들 갈 세계가 아니에요. 그 전에 텅 빈 공간 속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명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도 알고 보면 텅 빈 공간 속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숙명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서 결국 끝내는 뭐 하느냐? 그렇게 되면 텅 빈 공간 속으로 여러분들이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을 귀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귀소의 법칙입니다. 이때 숙명이, 자기 숙명이라는 것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그럼 뭐 어디가 끝이냐? 마지막 단계는 자기도 모르게 작용하는 생활 습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그건 영원히 작용을 하죠. 그 행동하는 기능이. 그러면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는 뭐냐? 자기가 여기까지 뭐 몇백 년이 됐든 몇 번이 됐든 그 살아왔던 그 생활 습관을 벗어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벗어나는 노력을 습기 제거라고 합니다. 습기 제거는 뭐예요? 습관적으로 했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기운을 제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텅 빈 공간 속으로 되돌아가면, 여러분들이 텅 빈 공간 속으로 되돌아가면 그때는 우주와 하나가 되어,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분이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텅 빈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 우주 전체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쉽게 말하면 최고의 출세는 우주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아래서 또다시 작용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또다시 작용이 일어나면 그때는 또 다른 부분으로 또 탄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또다시 탄생하고 또 죽어서 또 규소의 법칙으로 또 다시 오고 그러느냐? 이런 짓을 왜 자꾸 하느냐? 우주는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고 작용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꾸준히 이런 작용을 통해서 생겼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만물이 텅 빈 공간 속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소라고 합니다. 소립자 할 때 소는 뭐예요? 물체가 이것이 덩어리가 크죠? 쪼개고 쪼개면 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가 되다가 소가 돼서 더 적어져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공이 됩니다.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텅 빈 공간 속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가 사라진 것을 공이라고 하며, 공간할 때 공자입니다. 또 이 공 속에서 스스로 작용이 일어나면 그 작용을 자라고 합니다. 어떤 인위적으로 작용을 하면 그 작이에요. 작심삼일. 또 작업 할 때는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지만 이 안에서 공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할 때는 스스로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비가 곧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자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공자는 바로 우주 그 자체이며 세상 모든 존재와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틀어서 그럼 작용이고 뭐를 다 통틀으면 뭐가 되느냐? 그럼 소공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소공자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여러분 최고의 업그레이드도 알고 보면 소공자를 맛보고 터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를, 이 우주 전체를 다 터득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공자를 알면 다 터득하는 거예요. 아시죠? 안다고 해서 생각하는 자아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기능이 그것 전부 다 맛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전부 다 터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의 인생은 소공자를 터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